이혼하셔야죠. 이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렇게 살 수는 없죠. 이게 진짜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박희연입니다. 지난 시간에 가정폭력을 주제로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 한 시청자분께서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제목을 읽고 많이 놀랐는데 제목이 시어머니가 저를 때리는데 이혼할 수 있을까요? 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의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7년차 접어들었는데 가정폭력 때문에 고민 중입니다. 남편이 외아들이라 어머님을 모시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신혼 시기에는 맞벌이를 했는데 임신이 조금 늦어지자 어머님은 저보고 아이는 안 낳고 바깥으로만 돌아다닌다며 못마땅해 하셨어요. 남편은 어머님이 나이가 많으시고 아들 하나뿐이니까 빨리 손주를 보고 싶은 거라며 이해를 해드리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아이를 낳은 뒤로 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계속 병원을 다녀야 해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어머님은 집에 있는 제 모습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노는 게 부끄럽지 않느냐면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라고 저를 구박하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집에서 먹고 노는 게 아니라 육아와 집안일 모두 도맡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듣는 게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근데 몸이 아픈 며느리를 보고 놀고 먹고 있는 며느리라니 이 표현이 정말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결혼을 했으면 이제 한 가족 아닌가요? 심지어 시어머니 본인이 애를 빨리 낳으라고 제초까지 해놓고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몸이 안 좋아진 건데 뭐 놀고 먹지 말고 일을 하고 돈을 벌라니요. 이게 진짜 말이 되나요? 정말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있어요. 가정주부가 집에서 먹고 논다고요. 근데 집안일이 정말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진짜 너 얼마나 일이 많고 힘든지 아시나 모르겠네요. 근데 시어머님은 아시지 않았을까요? 아시겠죠? 본인도 하셨을 것 같은데 솔직히 뭐 끼니 때마다 밥 차려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 밥 차려주려면 메뉴 고민부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장봐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요리하고 밥 차려주고 그 다음 치우고 설거지하고 애들 있으면 애들 것까지 다 정리해야 되고. 근데 사람이 밥만 먹나요? 집안 청소도 해야 되죠. 빨래도 해야 되죠.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그리고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분 또 하물며 깐난 얘기잖아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아세요? 진짜 할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과장님도 애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육아할래 아니면 일할래 하면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일하겠습니다. 그죠? 저도 그렇거든요. 애가 둘이 있어 보니까 일을 하는 게 훨씬 쉽더라고요. 근데 이런 모든 거를 아픈 몸인데도 불구하고 꾹꾹 참고 해냈다는데 그런 며느리한테 놀고 먹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다뇨. 저는 어떤 심정으로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지 정말 상상도 안 되고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계속 읽어볼게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님이 남편의 월급을 비롯해서 제 월급까지 모두 당신이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남편과 이미 이야기가 되었다면서 저보고는 어머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아서 생활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한테 하다못해 제가 알바해서 번 돈은 제가 관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며느리가 일한 돈이랑 아들이 일한 돈을 시어머니가 관리를 해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본 건 아니지만 이건 진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완전히 통제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렇게 살 수는 없죠. 그냥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 아랫사람? 뭐 종?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청자분이 그래도 이렇게 단호하게 내 돈은 내가 관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러자 어머님이 아이 앞에서 저한테 욕을 하면서 저를 때리셨다고요. 남편한테도 이 사실을 말했지만 되려 어머님 편을 들면서 제가 잘못한 거라고 하네요.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어서 이혼하고 싶습니다. 저 이혼할 수 있을까요? 이혼하셔야죠. 이건 이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제가 명백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혼 사유로서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뿐만이 아니고 배우자의 직계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유책 사유로 이혼 사유로 명백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사연자분은 딱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배우자분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해당이 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시어머니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증거의 수집이 좀 필요한데요. 일단 시어머니한테 폭언을 당했다 아니면 폭행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녹음을 하시거나 녹화를 해놓으시는 것도 당연히 가장 크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남편분이 이를 방관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증거 수집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시청자분하고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때 그분은 어떻게 증거 수집을 하셨냐면 여러 차례 발생한 폭행이라서 한 번 폭행을 당하시고 나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핸드폰을 켜놓으시고 그 상황을 녹음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폭언에 대한 증거 자료가 좀 방대하게 있으셨고요. 그리고 폭행이 있었던 상황도 녹음이 됐는데 녹화는 쉽진 않지만 녹음은 가능은 하거든요. 그 녹음을 하시면 어떤 녹음이 되냐면 상대방이 나를 폭행하는 소리 그리고 내가 그 맞고 신음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음소리가 녹화되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돼서 폭행을 당했다라는 입증 자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맞을 당시에 녹음을 못했어요. 근데 앞으로 또 때릴지 어떨지 확신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증거 수집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으신데 이럴 때는 그날의 폭력 사건에 대해서 남편이나 시모하고 일부러 대화를 하면서 그날의 일을 언급을 하고 상대방의 인정 진술을 받아놓는 것도 좋습니다. 문자나 카톡 대화를 하셔도 좋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이혼을 했을 때 위자료나 재산 분할, 양육권 등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육아를 전담을 하셨다고 하니까 양육권자나 친권자 지정에 있어서는 시청자분이 되실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폭행에 대해서 입증이 된다면 시어머니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재산 분할은 이제 여러 조건에 따라서 이제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시청자분의 경우에는 맞벌이도 하셨고 그 이후에도 가정주부로서 아이 양육하시고 가사 노동도 열심히 하신 걸로 보여지니까 재산 분할은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어머니의 폭행에 대한 고민, 상담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구독자분들께서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테니까요. 이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더 구체적인 사연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박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